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먼과 볼렌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먼은 지난 라운드 로테르담 원정에서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즌 팀의 골게터 역할을 해주는 롬니가 다시 골을 터뜨렸지만 승점을 따내지 못했죠. 그래도 아라우호의 퇴장 전까지는 상대에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였고 DMLS가 에르디비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답게 승격팀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팀이 기대하는 지르코비치의 골만 나오면 중위권 진입을 노릴만 합니다. 폴렌담은 아약스 상대로 2골을 넣었지만 패했습니다. 승격팀으로 안정적인 중위권 순위를 노리고 있는데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비텟의 원정 승점을 제외하면 승점을 따내지 못했는데 그나마 할만한 승격 동기를 만났습니다. 두이리와 엘 카디리, 반 미에그햄의 스리톱을 내세워 원정승에 도전합니다. 홈에서는 확실히 원정보다 나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블락이 아라우호가 빠진 수비 라인을 잘 보호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먼은 두 팀을 통틀어 가장 위력적인 공격 옵션인 롬니가 있기에 찬스에서 상대보다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죠. 에먼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샬케와 호펜하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케는 이번 시즌 승격에 성공하고 분데스리가로 돌아왔지만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등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 보훔 상대로 승리할 것을 제외하면 9라운드까지 승리가 없고 베테랑 센터백 요시다가 합류한 수비진이 기대 이하입니다. 호펜하임은 최근 3경기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며 7위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홈경기를 치렀는데 브레멘에 패한 것이 아쉬웠죠. 그래도 이번 시즌 수비 안정감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샬케가 홈에서 연패 탈출을 위해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겠지만 플릭과 크랄 등의 중원으로는 가이거와 프롬멜의 원정팀 상대로 분위기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압박은 되지만 공격 전개 능력이 떨어지기에 고전이 예상되고요. 또 호펜하임은 리그 정상급 2선 공격수인 바움가르트너가 상대 수비 뒷공간을 침투할 수 있기에 기회를 노릴만 합니다. 호펜하임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브렌트포드와 브라이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승격 첫 해였던 지난 시즌 안정적으로 잔류에 성공한 이후 이번 시즌 더 좋은 성적을 기대 중입니다. 그러나 좋았던 시즌 출발과 달리 최근 3경기에서는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주춤하고 있죠. 토니와 위사, 은베우모 등 해결할 전방 공격진이 있고 옌센이 중원에서 잘해주고 있지만 문제는 역시 네르고르의 빈자리입니다. 같은 덴마크 대표팀 동료인 담스고르를 영입하며 공백을 메우려 했지만 그의 빈자리가 예상보다 크게 느껴지죠. 브라이튼은 지난 라운드에서 토트넘 상대로 분패했습니다. 경기 내용상으로는 후반을 압도했지만 토트넘의 거친 수비적 저항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 심장 질환으로 팀의 주축 선수인 음에프가 선수 생활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스날과 맨시티 정도를 제외하면 EPL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이는 팀입니다. 트로사르와 그로스, 메갈리스터 등 재기 넘치는 공격진이 즐비하고 덩크와 웹스터의 수비도 탄탄합니다. 접전을 보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윌백과 미토마 등 최전방 공격진이 찬스를 골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기에 2선의 골 가담이 필요한 팀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트라스부르와 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개막 이후 10경기 만에 첫 승을 따냈습니다. 지난 시즌 상위권에 올랐기에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마수거리 승리가 너무 늦게 나왔죠. 그래도 원정에서 승리했기에 연승을 위한 가능성을 높인 건 사실입니다. 부상 중이던 중원의 헥토마손이 돌아왔기에 디알로와 가메이로가 전방에서 좋은 기회를 더 맞이할 것이고 벨레가르드는 중원 점유율 경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릴은 데이빗의 결승골로 무패 랑스를 잡았습니다. 우승을 차지했던 시즌 전력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리그왕의 전통 강호로서 상위권 진입을 노릴 만한 팀인 건 여전합니다. 팀을 떠난 보트만을 대신해 센터백으로 나서는 디잘로가 점차 중앙 수비에 적응하고 있고 고메스의 중원 존재감도 있습니다. 단 벤치에서 나와 해결할 조커가 아쉽고요. 접전을 보고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리그 5골을 기록 중인 디알로가 아우르크의 공백을 잘 메우며 팀 공격을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란치로 나설 고메스가 최종 수비와 간격을 유지하며 상대 침투에 대항할 원정팀 수비를 쉽게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릴이 탄탄한 중원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며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오 바예카노와 헤타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오는 지난 알메리아 원정에서 고전 끝에 패했습니다. 세트피스로 카테나의 골이 나왔지만 수비 라인이 다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이번 시즌 확실하게 승점을 따내고 있죠. 최근 발렌시아와 엘체를 만나 연속으로 멀티골을 뽑아내며 승리했었고요. 지난 시즌까지 2선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던 트레호가 더 라인을 올려 적극적으로 골을 노리고 있고 팔카오와 발렌틴, 카메오 등이 트레호를 지원 중입니다.
헤타페는 리그 최강 레알 상대로 선전했지만 승점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바야돌리드전에 이어 연패를 당하며 강등권과 거리가 줄었죠. 그래도 전력상으로는 계속 하위권에 있을 팀이 아닙니다. 미트로비치가 이끄는 최종 수비가 안정적이고 위날과 하다디, 포르투 등 해결할 선수들도 있습니다. 알레나와 알고비아 등 중원에 나서는 볼란시들이 조금 더 폼을 올리면 중위권으로 갈 수 있죠. 접전을 보고 있습니다. 라요의 홈 경기력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헤타페도 최근 원정승을 따내는 등 그리 원정에서 약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미트로비치와 두아르테 등 맨마킹은 물론 협력 수비도 능한 센터백들이 있기에 트레후와 팔카오의 홈팀 공격진의 문전 쇄도를 잘 막아낼 것입니다. 라요 역시 하다디와 위나를 앞세울 헤타페 역습에 대비해 수비 라인을 유지해야 하기에 공격적으로만 나서긴 어렵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